자, 뭘 할 거냐면은 그 충돌 과정을 이제 어떻게 빈 모델에다 집어넣을지 두 가지 컨셉이 두 가지 우리가 필요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 정도 좀 되는구나. 첫 번째 일단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준비 과정. 이게 뭐냐면 커널을 미리 계산해 놓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었죠. dn mass 가진 것의 dt, 그러니까 질량이 m인 물방울의 개수.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m까지, 요걸 2분의 m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m을 놓고 앞에다 2분의 1을 놔줘도 되고 더블 카운팅을 빼자고 하는 거였으니까 n에 m 프라임, 그 다음에 n에 m 마이너스 m 프라임, 그 다음에 k에 m 프라임 컴마 m 마이너스 m 프라임 dm 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부터 무한대까지 n에 m, 그 다음에 n에 m 프라임, 그 다음에 k에 m, m 프라임, dm 프라임이라고 했었죠. 요 식을 푸는 거죠. 그죠? 화면 잘 보이죠? 요 식 푸는 겁니다. 자, 요 식을 풀려고 할 때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우리가 무슨 정보를 일단 뭐 이퀘이션 푸니까 그렇다 치고 뭘 알아야 되나 봅시다. 넘버는 우리가 계산해야 될 대상이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질량 매스 m을 가진 것의 넘버니까 뭐 얘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녀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얘 마찬가지죠. 얘나 뭐 m인 녀석이 매스니까 뭐 이건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정보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DM은 뭐 보너마나 이렇게 적분일 때 폭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얘인 거죠. 얘. 그죠? 얘만 알면 계산이 되는 거죠. 일단 뭐 적분을 어떻게 계산해 일단 그런 건 다 때려치고 일단 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 하는 건데 얘가 뭘 정의하는 거였었냐면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파이 그 일단 충돌 반지름이었었죠. 그 충돌 볼륨 r제곱 vt의 r 마이너스 vt의 스몰 r 곱하기 여기에 이제 efficiency가 있다고 그랬었죠. 요게 k가 가리키는 거였었죠. 그랬었나? 그랬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이 뭐였더라 떠올려 보면은 그 볼륨 안에 실제로 몇 개 있느냐, 그리고 걔들이 이제 충돌하는 그 페어를 계산해 보자, 뭐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컬렉션 이피션시가 그랬었죠. 볼륨 안에 있다고 다 충돌하는 거 아니야 였었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할 커널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1이 넘는 거 있는 것 값을 본 적 있나요? 논문에? 와, 1이 넘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은 그 뒤 따라서 달려온 녀석들입니다. 볼륨 안에 없는데 볼륨 안에 없었는데도 충돌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럼 얘는 생각해보면 얘는 뭐의 함수인가라고 생각해보면은 두 물방울의 크기가 주어지면 일단 요 앞부분 뭐 파이는 숫자니까 당연한 거고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방울의 크기가 주어지면 터미널 벨로시티 우리 알고 있죠. 얘 알죠. 그러니까 얘는 물방울의 크기가 결정되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방울 페어의 한 쌍의 큰 녀석 작은 녀석의 크기만 알면 우리가 얘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어요. 언제? 적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적분 시작하기 전에 얘는 미리 계산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2차원 테이블이 있는 거죠. 이 충돌은 페어의 일이니까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빈 넘버에 따라서 빈이 1번, 2번, 3번, 점점점, 뭐 빈이 해서 40번까지 있다 칩시다. 1번, 2번, 3번, 점점점, 40번까지 있으면은 1번하고 1번이 충돌할 때에 요 커널을 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0이겠죠? 왜냐하면은 요거하고 같으면은 터미널 벨로시티 차이가 없을 테니까 0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충돌을 안 할 겁니다. 물방울의 크기가 같으면 충돌을 안 하죠. 그게 이제 사실 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계산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물방울의 크기가 같으면 충돌을 안 해. 근데 얘가 막 미친듯이 섞이면 충돌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지 않겠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일종의 터뷸런스에 의해서 막 사실 충돌할 텐데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약간 약점이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1하고 2번 하면은, 그러니까 1번의 레이디어스를 알고, 그러니까 빈 1번에, 그리고 빈 2번의 레이디어스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쭉 미리 계산할 수 있죠. 예, 터미널 벨리스티 알고. 그러니까 요 값들을, 요 1600개 그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0개, 100개라면은 10,000개. 의 값을 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요 커널을 미리 계산해 놓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 식에 맞춰서. 그죠? 예, 요 식에 맞춰서 얘를 미리 계산해 놔야 됩니다. 빈 구조. 얘를 그러니까 every time step에 대해서 계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되게 시간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사실. 모든 타임 스텝에서 이걸 다 계산해 주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얘를 미리 이렇게 계산해 놔야 되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쪽 반은 뚝 잘라서 이쪽 아래쪽이나 둘 중에 하나 쪽은 계산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죠? 예, 2번 1번이나 1번 2번이나 사실 다를 게 없죠. 그게 우리가 이른바 이런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의 기본 컨셉이기도 하고, 예, 충돌하는 페어가 예, 달라지면 뭐 예, 그러니까 물방, 그러니까 1번 2번이냐 2번 1번이냐 사실 같죠. 예, 그래서 한 페어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제가 대충 짜주면 이렇게 짜는 거예요. 모델이 시작하기 전에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do i는 1, n bin do 코드도 짜주고 있어. j는 1, n bin 그 다음에 뭐 r i는 뭐 아래 i, r j는 아래 j 그 다음에 vti는 터미널 벨로시티도 있겠지. 그 다음에 vt의 j는 vt의 j 뭐 이렇게 해놓고 쭉쭉쭉 해서 k의 미리 k는 어딘가에 배열이 만들어졌을 거고, i, j는 예, 숫자 파이 곱하기 ri 플러스 rj의 예, 제곱 터미널 뭐야 포트란스럽게 해봅시다. 예, 곱하기 뭐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마지막에 곱해지는 요 에타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 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 페어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놔야 되겠죠. 그 인터폴레이션 하는 값들을 예, 에타에 이것도 이제 i, j 어딘가에 인터폴레이션 된 값이 있을 거고, 그거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사실은 제대로 하자면은 i만 해면 되고, 예, 그 다음에 k의 j, i는 예, k의 i, j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반이 줄어들겠죠. 예. 대각선 같다라고 치면은 예, 반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 한 번만 한 스텝만 계산해 준다고 하면은 뭐 참아줄 만한 정도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이거 그냥 1로 하나 그렇게 뭐 엔터 치면 답 나오는 정도쯤 변하지 않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미리 커널을 계산해 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돌을 계산해야 되겠죠. 두 번째 계산의 계산 1입니다. 충돌의 계산 1인 건데, 자 어떻게 될 건지 봅시다. 우리가 아까 사실 이거를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푸는 방법마다 이게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방법이 요 논문에 나오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참고할 만한 논문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한 논문들도 있어요. 뭐 제이콥스 에달 R1994 그 다음에 예, 베리 앤드 라인하르트 1974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미국 사람들이 그걸 웽이라고 있대? 2007 뭐 이 정도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여기에 나온 방법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비교적 쉬워요. 내 기준에서만 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얘는 저 아까 열심히 써놨던 칠판에 써놨던 그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냐면 기본적인 컨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컨셉이 아까 넘버 그다음에 커널 곱해서 그러면은 그쪽에 해당하는 넘버가 늘어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넘버 해가지고 이렇게 충돌되면은 늘어납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그래서 요 1번하고 그러니까 i번째 빈하고
j2번째 빈하고 충돌해서 드랍이 생기면 일단 그만큼은 i번째하고 j2번째에서 일단 빼주는 거예요. 충돌에 참여한 녀석들은. 예, 충돌에 참여한 녀석들을 빼주고 나온 결과는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임의의 질량 값을 갖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1g, 2g짜리 합치면은 3g짜리 드랍이 되는데 걔는 빈에 없을 거 아니야, 보나마나. 예, 그 3g을 또 이제 어디다가 이제 적당히 재분배를 해주는 거죠. 2g하고 4g 사이에다가 이제 적당히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자, 그래서 얘는 약간 이 논문을 지금 읽어보고 있나요? 조별로? 아까 뭐 소스 코드를 구했습니다 했던 조가 있었는데, 예, 코드가 읽혀지던가요? 전혀 뭔 소린지? 블랙박스에 가깝네. 다른 조는 어때요, 혹시? 어때요? 커널 계산하는 부분은 코드에서 에피션시 인터폴레이션하고 네. 그다음에 커널 계산하는 부분까지 확인하는데 그 뒤는 예, 사실 지금 요거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예, 요거까지는 뭔 소린지 알겠어까지는 되는 건가요? 코드를 예. 해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어떻게 하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i번째 빈하고 j번째 빈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빼자는 건데 약간 장난을 쳐요. 약간을 장난치는 게 뭐냐면은 넘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매스를 가지고 해요. 넘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매스를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아까 그 이퀘이션이 넘버에 대한 이퀘이션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쓰자면 이래요. 이퀘이션을 그냥 쓰면 이래요. mi짜리하고 mj짜리까지가 충돌을 해서 뭐 질량 m인 것이 생겼다고 칩시다. 이게 i번째 빈이고 이게 j번째 빈이에요. 충돌에 참여하는 녀석이 전체 빈이 아니라 빈의 개수도 충돌에 참여한 녀석이 그러면은 여기 델타 n일 거고, 근데 둘이 개수가 같을 수도 있고 사실 다를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아이디어는 상황에서 같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1대1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1대1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1대1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스토캐스틱 이퀘이션에 숫자 넣어서 할 때는 같았었죠, 그죠? i번째 빈하고 j번째 빈하고 빠진 녀석이 같았었죠. 예, 그게 이해하기 쉬워서 숫자를 그렇게 넣은 거였었는데, 예, 델타 n하고 델타 n하고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어떻게 할 것 같냐면 i번째 빈에서 ni는 이제 ni 마이너스 델타 n을 할 것 같고, 그죠? 예, 충돌에 참여했으니까 nj를 nj에서 델타 n만큼 뺄 것 같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두 과정을 거칠 거고, 요 두 과정부터 먼저 합시다. 충돌 과정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계산할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예, 요렇게 할 것 같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이 그렇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양쪽 빈에서 이만큼 충돌에 참여해서 새로운 드랍이 생기는데, 그럼 사실 새로운 드랍도 델타 n만큼 생기는 거겠죠. 예, 새로운 드랍의 개수도 델타 n만큼 생기는 거고, 얘가 넘버가 이렇고 질량은 mi 플러스 mj가 됐겠죠. 이게 새로 생기는 거를 적당히 어디다 이제 분배해 주자라는 컨셉일 겁니다. 그런데 스킴은 얘를 약간 장난을 쳐요. 여기다가 mi를 곱해요. 예, 여기다가 mi를 곱하고 여기다가 mi를 곱합니다. 예, 여기다가 mj를 곱하고 여기다 mj를 곱하고 mj를 곱해요. 예,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질량의 변화를. 예.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 더 계산이 괜찮습니다. 예, 넘버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매스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요. 물론 이론적 아이디어하게 하자면 넘버를 하나, 매스를 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건 항상 모델링 하다 보면 그거는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고, 둘 중에 뭘 택하냐에 따라서 계산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그 베리어블이 있어요. 예, 매스입니다. 말이 되죠, 그죠? mi. 그래서 여기다 약간,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빠질 때 장난을 치는데, 예, mj를 곱하고 mj를 나눠줍니다. 여기다가는 mi를 곱해주고 mi를 나눠줘요. 예,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분자가 이러면은 같아지죠? 그죠? 예, 분자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mi, mj, 델타 n이 되죠? 예, 그죠? 예, 분자를
요렇게 해서 같게 만들어주고, 예, 걔를 mj를 나눈 값을 여기서 빼주고, 예, 그러니까 요 서브루틴에 들어갈 때 대상이 지금 여러분들 모델에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가령 예를 들어서 컨스라고 이름을 줬다 칩시다. 각 빈의 넘버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ni라고 칩시다. 네, 그럴 때 얘 자체를 그 버트 스킴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곱하기 mi를 해서 버트 스킴에다 집어넣어요. 걔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얘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각 빈에서의 매스가, 예, 각 빈에서의 넘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예, 각 빈에서의 매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빈에서 매스가 빠질 거고, 두 번째 빈에서도 매스가 빠질 거고, 그만큼의 매스를 합해서 새로운 빈에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매스가 합해져야 되겠죠. 이번에 같은 넘버가, 아까 넘버라 때면은 이 넘버랑 이 넘버랑 같아야 되고, 그 넘버만큼이 넘어가는 걸 거고, 사실 넘버가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매스로 하면은 여기서 매스가 어느 정도 빠졌으면 여기가 매스 어느 정도 빠지고, 그 둘이 같을 이유는 없고 당연히 다를 거고, 예, 여기서 빠진 매스, 여기서 빠진 매스가 합해져서 어딘가로 이제 재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뭐에 좋으냐면은 매스 컨저베이션에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컨덴세이션에서는 넘버를 보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넘버가 안 변하는 과정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 과정이 거기서 넘버가 변할 리가 없으니까 넘버가 안 변하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컬리전에서는 넘버는 당연히 변하죠. 하나하나 합해서 두 개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넘버는 당연히 변해요. 넘버가 줄어드는 과정이죠. 그런데 컬리전은 기본적으로 매스는 안 변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매스가 안 변하는 스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여기 요 베리앤 라인하르트 스킴의 요 스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요 논문이 1974년 논문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지금 45년도 넘었죠? 50년을 바라보고 있는 논문인데, 지금도 누군가가 컬리전 스킴을 만들면 요 논문을 비교해봐요. 요 논문에 나오는 결과하고 비교해봐서 우리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 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50년 전에 나왔는데도 결과가 되게 정확한 논문이거든요. 근데 언제만 정확하냐면은 분포가 아이디얼할 때만, 분포가 좋을 때만 정확해요. 분포가 막 찌글찌글해지고 이상해지면은 결정적으로 매스 컨저베이션이 안 돼요. 그건 극한의 상황으로 가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스킴이 매스 컨저베이션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스킴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스킴을 쓰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얘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디퓨시브해요. 되게 해보면 알겠지만, 예, 안 해보겠지만 안 해보겠지. 우리가 언제 이걸 해보겠어요? 이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컬리전을 했을 때 이게 되게 막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분산되게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얘는 잘 안 쓰고, 그래서 지금까지 테스트한 바에 따르면 얘가 그래도 그 제한적인 방식 중에서는, 예, 제일 낫습니다. 예, 분포를 잘 지켜주는, 예, 그런, 그리고 빨리 수렴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빈 모델에서는 빈의 개수를 많이 늘려주면 늘릴수록 정확한데, 그러면은 컬리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100개 해보면은 10,000번의 충돌을 계산해야 되죠. 반으로 잘라도 5,000번.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 빅 O 노테이션 같은 거 써보면은 빈의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대충 방식이에요. 제이콥슨 스킴은 모델이 되게 정확하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빈 개수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예, 그러니까 50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빈을 내가 만약에 2배 늘리면 계산량이 8배 늘어나는 스킴입니다. 얘는 4배 늘어나고, 계산도 좀 빠르고, 그리고 빈 개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을 때, 뭐 한 50개, 60개 정도 내외에서도 비교적 잘 수렴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는 수렴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빈을 개수가 한 300개쯤 늘려야 되고, 예, 얘는 한 50개 정도에서도 계산이 얼추 정확하고, 예, 그러니까 얘가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량 보존도 잘 되고, 예, 질량 보존이 안 되면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요걸 알고 논문을 보면은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이런 계산 과정을 하는군 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요 버트 논문은 넘버를 빼는 게 아니라 매스를 뺍니다. 그래서 얘를 물리량으로 집어넣고요. 각 빈에서, 그러니까 넘버 곱하기 단위 매스니까 그 빈의 매스가 됩니다. 그 드랍의 총 매스를 대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요런 어떤, 예, 이거 아마 그게
변수가 거기서 x 뭘로 이름을 붙였을 텐데 뭐 x01인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붙였어요. 그 참고로 옛날 논문들 x라고 쓸 때 이거 저기에요. 그 매스 가리킬 때 x 많이 써요. 발음이 비슷해서. 예, 매스, x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m 쓰면 뭔지 그렇고 mass 쓰면 되게 길고 그래가지고 매스를 가리킬 때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x 많이 씁니다. 그래서 x01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대충. 요렇게 쓴 베리어블을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계산하는 거죠. 요거를 미리 계산해서 요걸 가지고 요렇게 나눠줘서 거기서 이렇게 빼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요거를 알고 이제 논문을 보면은 코드를 읽어보면은 아 그거군 이라고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요게 기본 가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같은 지금 물방울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1번 5번 충돌 계산하고 5번 1번 충돌 계산하면 안 되죠. 그죠? 한 번만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아마 두 i가 1이고 뭐 nb이면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피합니다. 더블 카운팅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면 더블 카운팅을 피할 수 있죠. i까지만 계산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1번은 1번끼리만 계산하고 2번은 여기가 i가 2가 되면 2번 1번 2번 2번 3번은 3번 1번 3번 2번 3번 3번 그러면은 i, j로 했을 때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요. i가 더 크게 만들었는지 j가 더 크게 만들었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무조건 i가 반드시 j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ri가 반드시 rj보다 더 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드랍이 타임스텝이 적당히 짧으면은 1대1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타임스텝이 무지하게 짧게 줄이면은 1대1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타임스텝이 적당히 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물방울 하나가 그 한 타임스텝 안에서 여러 개의 작은 드랍이랑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 시간 때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숫자로 놓고 가정하면 스토캐스틱 컬렉션이나 컨티뉴어스 컬렉션이나 답이 똑같아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었죠. 집에 혹시 계산해봤나요? 안 해봤죠. 보통 안 해보더라고. 숙제를 안 내주면 안 해보더라고. 내줄걸. 혹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해보셨나요? 계산? 그 계산? 나 해봤는데 억울해요. 저는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아주세요. 하는 사람 있나요? 난 해봤는데 나 해봤다. 아무도 없구만. 해보세요. 실제로 그 계산을 제가 다른 숫자를 넣어서 해보면은, 스토캐스틱이랑 컨티뉴어스랑 똑같은 답을 주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타임스텝이 적당히 길어서 큰 드랍 하나가 여러 개의 작은 드랍이랑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두 개의 상황이 똑같아집니다. 두 개가 똑같은 해를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래서 그 모델 코드를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두 개를 그러니까 어느 드랍이 큰지를 구분해주는 중간에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드랍이 큰 상황인 크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그거를 숫자를 일일이 써가지고 혹은 손으로 써서 증명하기에는 조금 귀찮아요. 그러니까 귀찮다기보다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전 옛날에 해봤거든요. 옛날에 해봤을 때 한 2-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왜 이래? 그래갖고 한 2-3시간 정도 걸려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 하고 제가 손으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얻었어요. 저는 얻었는데 제가 그거를 아무리 머리를 써봤는데 30분 안에 설명해 주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2-3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재미없죠? 다만 거기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문제 보면 아까 x01이라는 게 아까 x01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mi, nj 그 다음에 델타 n이었었잖아요. 요 델타 n에 여기 이제 커널 정보가 들어갑니다. 여기 커널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데 요거를 계산해 놓고 x01에다가 그거를 이들 중에 더 작은 것이라는 제한을 하나 걸어요. 작은 것 제한을 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x01에다가 뭘 제한을 거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아까 식을 다시 써보면은 mi, ni가
예, 델타라고 칩시다. 델타 MINI가 마이너스 x01 디바이드 바이 mj였었죠. 그죠? 요만큼을 빼는 거였었죠. 요만큼을 빼내고 그 다음에 델타 mjnj가 마이너스 mi분의 x01이었어. 아까 그 수식에서 그랬었죠. 그죠? 위에가 요 x01이 뭐였었냐면은 요거였었고, 예, 이렇게 나눠서 빼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빼다 보면은 그 빈에서의 매스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한을 걸어요. 제한을 거는데 그게 두 빈 모두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빈에 대해서만 제한을 걸어요. 예.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두 빈 모두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야 될 것 같죠. 예서 1번 빈하고 2번 빈하고 충돌을 해. 근데 요 x01하고 그러니까 빠지는 양을 계산해봐요. 얘를 계산해보고 얘를 계산해봐. 그런데 얘를 계산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커. 실제로 빠지는 게 보다 더 커. 그러면 음수가 돼버리면 매스가 음수가 돼?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한을 걸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거보다 안 커지게.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번하고 예를 들어서 3번하고 충돌을 한다 칩시다. 1번하고 3번하고 충돌을 하면은 얘가 결과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3번하고) (4번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죠? 빈 넘버가 1번하고 3번이면 충돌을 하면은 얘가 되게 좁잖아요. 이게 저기 뭐야, 그 익스포넨셜리 줄어드는, 지오메트리컬리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매스가 되게 작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충돌하면 이게 3번하고 4번으로 가요. 그러니까 3번 B는 순간적으로 음수가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서 들어갈 거거든. 다시 채워주는 과정에서, 예, 다시 채워주는 과정에서 3번이 다시 양수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고, 진짜? 그걸 이제 손으로 계산해 봐야 알아요. 그 손으로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손으로 계산해 보면은 요 큰 드랍은 순간적으로 음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예, 순간적으로 음수가 돼도 요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다시 양수가 회복이 돼요. 근데 얘는 음수가 돼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드랍에 대해서는, 예, 리미트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민 값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떤 값보다 더 커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예, 커지지 않는 값이 요 j2번째 빈의 매스겠죠, 그죠? 예, j2번째 빈의 매스보다 실제로 더 커지지 않도록, 예, 제한을 걸어줍니다. 예, 그런데 i번째 빈의 그 매스보다는 커져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확 빠져도. 예, 그리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continuous collection equation의 해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예, 그 계산법이에요. 그게 둘 중에 한 빈을 둘 중에 한 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드랍에 대해서는 그 리미테이션을 안 걸어주는 게, 예,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의 큰 드랍이 여러 개의 작은 드랍을 포집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과 동일한 계산 결과를 알려줍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예. 일단 지금 내가 하는 게 뭔 소리야라고 잘 모르겠는 사람이 한 반쯤 넘을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i번째 빈하고 j2번째 빈하고 충돌을 해서 여기서 빠져야 될 매스를 계산하고 여기서 빠져야 될 매스를 각각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서 매스를 얼마 덜어내고 여기서 매스를 얼마 덜어낸 다음에 요 과정이 그 과정이에요. 여기서 매스를 해서 토탈 매스 3g, 토탈 매스 5g 해서 덜어낸 다음에, 예, 두 개 합쳐서 그럼 8g이 덜어졌네? 그럼 그 8g을 이제 분배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계산 1은 그거예요. 그 과정을 하는 건데, 그 8g을 덜어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전체가 10g이고, 여기서 전체가 20g이었어. 근데 충돌에 참여하는 게 계산해보니까 여기 3g이고, 여기 5g이야. 아무 문제 없죠? 그럼 빼면은 여기 7g이 남을 거고 여기 15g이 남을 거고 8g 적당히 분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에서 여기에 10g이고 여기에 얘에서 8g인데 충돌에서 나오는 결과가 얘에서 충돌에 참여하는 드랍이 여기 9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 1g이나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계산 결과를 거치고 나면 얘가 1g이 남고 얘는 그럼 마이너스 1g이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여기 합이 18g이 되겠죠?
이 18g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요 빈하고 요 다음 빈에 보통 분배가 됩니다. 큰 거하고 그 다음 거 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요 18g이 분배가 되면 당연히 예, 마이너스 1g은 양수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재수가 없게 여기에 0.5g 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17.5g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 손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예,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여기가 질량이 빠지는 게 10g하고 8g이었는데 이런 식은 되면 안 됩니다. 11g이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g이 돼버리고 얘는 작은 쪽은 더 이상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예, 결과적으로 나온 드랍이 작은 빈에 뭔가 채워줄 것 같지 않잖아요. 부동호 방향을 잘못했구나, 쏘리.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작은 쪽에는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버트 스킴에 보면은 요 미니멈 값으로 제한해 주는 게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미니멈으로 제한해 줘야 되겠군 하는데 둘 중에 한 드랍, 작은 드랍 쪽에만 제한을 걸어 줍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요건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간 이야기인 건데 그게 왜 여기서 10g, 8g인데 9g 빠지는 거를 허락해줘도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그래서 가만히 얘는 이제 숫자인 거고 진짜로 이제 문자를 넣어서 가만히 손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9g 빠져도 허용해 주는 것이 곧 하나의 큰 드랍이 여러 드랍을 포집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답니다.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미니멈 값을 어느 한쪽에다만 제한을 걸어주는 것을 아마 버트 스킴의 그 모델 코드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의 첫 번째 과정은 그거예요. 지금 두 루프를 돌면서 각 빈에서 얼마만큼 빠져야 되는지 보자. 예, 그래서 그 빠지는 거를 각각의 빈에서 일단 빼주고 걔를 일단 얼마만큼 빠지고 그래서 얼마만큼이 새로 이제 합쳐져야 되는 건지를 보자 라고 하는 게 계산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모델 코드도 개발할 수 있고 이해가 돼야 리포트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자, 계산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해요. 버트 스킴에는 그래서 크게 이제 이중 두루프가 돼 있고 반으로 딱 잘라서 계산 1, 계산 2가 있어요. 계산 1은 아까 보여줬던 계산이고 계산 2는 뭐냐면은 이제 드랍이 새로 생겼어. 3g 이렇게 단위 매스가 3g이야. 1g짜리, 2g짜리가 합쳐서 3g이 됐고 걔가 이제 뭐 토탈 생긴 그 질량이 물방울이어서 뭐 아까 18g이었었나? 됐다고 칩시다. 이건 그러니까 단위 매스고 토탈 매스야. 이게 생겼다 칩시다. 그럼 얘를 이제 어딘가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어딘가 분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첫 번째 어디 될까요? 아까 빈이 1, 2, 4, 8, 16, 점점점 이렇게 나가면은 당연히 어디다 될까요? 2하고 4 사이에다 해줘야 되겠죠? 2에 얼마, 4에 얼마 넣어줘야 되겠죠? 당연하게도. 그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은 얘를 찾는 과정을 첫 번째로 할 겁니다. 그죠? 예, 쭈르륵 찾아가면서 나온 게 어디다 들어가는지 이거 리어사인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이죠. 여기까지는 리어사인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새로 생긴 게 일단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한번 보자.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넣어줄 거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first trial은 당연하게도 리어사인 과정이랑 똑같이 해결할 수도 있어요. 넘버가 6개 있으니까 매스랑 넘버랑 똑같이 컨저브 되게 해주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되게 스킴의 성능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드백션하고 비슷하게 무언가를 해결합니다. 왜 또 어드백션이야 그렇게 되는데 맨날 어드백션이래 그러는데 뭔가 어드백션하고 비슷하게 해줍니다. 근데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플럭스 기반의 메서드 그래서 요 논문을 읽어보면은 플럭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논문에 플럭스라고 이름을 읽어보셨나요? 논문은? 제목에 플럭스가 들어가는 건 혹시 보셨나요? 그랬었나? 제목에 아마 플럭스가 있을 겁니다. 제목에 플럭스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계산 2과정 때문에 그래요. 계산 1과정은 누구나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넘버를 기반으로 하든 매스를 기반으로 하든 뭐 그렇게 해야겠지.
요 논문의 독창적인 거는 요 계산 이과정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걸 이제 플럭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자, 플럭스 방식이 뭔지 아주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랑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를 하면서 했는데, 자, 어드벡션 스킴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요만큼이 이게 분포가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그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라는 게 뭐냐면, 예,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가 왜 그 셀 안에 평균값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셀 안에 평균값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었죠? 그 평균값을 갖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 셀, 요 한 셀 안에서는 값이 같다고 쳐요. 값이 같다고 쳐요. 이렇게 같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얼마가 어드벡션이 되는지를 결정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어드벡션 된다고 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 중에, 예, 사실 그래서 요 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예, V 델타 T인 거죠. 예, 요 양이 요만큼이 이제 델타 G일 거고, 요만큼이 V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지 않나요? 그림으로 보면은,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아, 파이나이트 볼륨이 결국 이거였군 이라고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PPM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PPM은 이게 지금 근데 이렇게 사각형일 리가 없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PM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요 안에 요거를 지금 이렇게 요 안에서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2차식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적분하면 넓이는 대신 같지만, 예, 그러니까 얘를 2차식으로 가정을 하면은 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길까? 뭐 이렇게 되도록, 예, 2차식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2차식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데, 대신 여기서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접점에서는 연속이 되도록 해야 돼요. PPM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요렇게 되도록, 예,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요렇게 되도록 근사를 시키는 거죠. 예, 뭐 여기서는 되게 급해지겠네요. 얘랑 이어져야 되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을 이제 근사시키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스티프한 곳을 근사시키려면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죠. 그림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막 무슨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2차식으로 근사하면 되는데 이런 조건이 맞으면은 다른 예외 조건을 두고, 그런 게 사실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근사식으로 했을 때 이상한 조건이 되면은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쨌든 되게 맞추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문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도 그래서 같게, 뭐 최대한 같게니까 뭐 이렇게 되려나? 뭐 이렇게 2차식으로 근사를 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PPM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엔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만큼이 어드벡션 되도록 하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좋을 텐데, 아까 여기서 만약에 요만큼이었다고 칩시다. V 델타 T가.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보이시죠? 요 글자나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너무 화면만 보고 있는 건가 해서. 아니, 여러분들만, 나와 있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건가 해서 잠시. 잘 보이시죠? 예. V 델타 T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라면 요만큼이 넘어가는데, 예, PPM으로 하면 요만큼만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죠. 예, 가상으로 만든 2차식이긴 한, 그러니까 피스와이즈 파라볼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 안에서 2차식인 거죠. 피스와이즈, 조각 단위로 파라볼릭 2차식인 메서드라는 뜻이었어요. PPM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분포가 진짜일 리는 없지만 무언가 그래도 연속 함수가 되도록 이렇게 그어놨고, 그러니까 좀 더 실제에, 적어도 이 사각형 히스토그램처럼 생기기보다는 좀 더 가깝지 않겠어요? 좀 더 실제에. 예, 그렇죠.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PPM이 조금 더 정확해지는 스킴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보트 스킴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랑 비슷하게 해요. 이거랑 비슷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플럭스 메서드라고 하는 건데, 그 버튼 2000 논문을 보면은 요것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자는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그림은 약간 좀 대충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림을 좀 약간 어렵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서 첫 번째 그래서 3g하고 18g짜리가 3g짜리가 18g만큼 생겼으면은 첫 번째 절차를 어떻게 밟냐면은 그래서 여기가 1, 2, 4, 8, 16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g에다가 그 18g을 와장창 더해 놓습니다. 2g짜리 빈에다가 2g하고 4g에다 분배해 줄 거니까 먼저 작은 쪽에다가 이만큼을 와장창 더해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익스포넨셜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요 안에서 요 다음 지금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익스포넨셜이 지금 떨어지는 과정이죠. 익스포넨셜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익스포넨셜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익스포넨셜 둘 중에 하나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기는 다음 게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근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하진 않습니다. 익스포넨셜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계산하는 겁니다. 넘어가야 될 분량만큼을 계산을 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럭스 베이스드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에서 사용하는 그 플럭스랑 뭔가 개념이 되게 비슷해서 요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버트 스킴을 보면은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논문도 그렇게 써 있고 계산 코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읽어보면은 그 수식을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저희 연구실에 이제 후배가 들어와서 석사 1년차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조금 듣고 처음에 첫 학기 때는 저희는 보통 뭘 할지를 결정 안 해주거든요. 교수님이 첫 학기 때는 그냥 수업만 듣거라 해주거든요. 그러다가 참 몇 달 지나고 나면 너 이제 뭐 해볼래? 그리고 제가 있었던 연구실은 주로 뭘 했었냐면은 크게 이제 한 팀은 구름을 연구하는 팀이 있었고 한 팀은 도시기상을 연구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 지금 이상현 교수님 연구실하고 좀 비슷한 일을 했었고 한 팀은 이제 구름물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둘이 이제 주제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는 구름이라고 정해지면 제가 거의 제일 먼저 했던 이제 제가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구름물리를 전공했던 거의 1.2차시 정도쯤 되거든요. 제 바로 앞에 졸업했던 저랑 나이 동갑인 친구가 이제 박사과정 받은 친구가 그 친구가 도시를 한 80% 하다가 마지막 20%를 구름물리에 껴서 이제 졸업을 했었고 저는 논문 처음부터까지 구름물리로 이제 졸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실에 있을 동안 제 후임은 전부 다 이제 구름물리를 하겠다는 친구들 이제 기초를 가르쳐 줬었죠. 구름물리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사실 했던 게 뭐냐면 이 논문 읽어봐 그리고 거기는 수식 유도해봐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처음엔 좀 고전을 하다가 몇 번 저한테 혼나고 그러면은 다 해와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시키면 다 하는 수식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석사 1년 차가 저한테 몇 번 혼나고 나면은 해올 줄 아는 수식이다더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속으로 그거는 그쪽 얘기고 우리는 다를 수 있는데 라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걔네나 뭐 우리나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석사 1년차쯤 되면은 능력치가 고만고만합니다. 어디서나 뭐 다 멍청한 건 똑같아요. 그래갖고 시키면 대충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선배나 이런 사람 이렇게 쪄가지고 제대로 똑바로 안 해?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그 수식을 유도해 볼 수 있는데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보트 2000 스킴에 오타가 있어요. 수식 결과에 오타가 있어요. 2개의 오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외우질 못해가지고 가르쳐질 못하는데 제가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수식 결과물 나온 수식에 수식 7번인가 8번인가에 각각의 오타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계산하는데 수식이랑 안 맞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오타가 있는데 근데 오타가 있다는 것도 금방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추얼리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계산 과정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적분식이 첫 번째는 얘를 익스포넨셜 함수로 근사해 보자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일 거고 그러면은 요 적당한 범위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해 보자 라는 이야기 2개의 이야기일 겁니다. 논문에는 그 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분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가 논문에 이제 수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참고로 같은 아저씨가 쓴 1998년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얘를 익스포넨셜 근사를 한 게 아니라 다항함수 근사를 했어요.
예, 다항함수로.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비교를 했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썼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자. 예, 당연히 차수가 높아지면 좋을 거 아니야? 뭐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발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논문의 크리티컬한 단점이 뭐였었냐면은 1차는 문제가 없었는데 1차는 사실 되게 결과가 안 좋아요. 되게 디퓨시브해요. 2차 아니면 3차가 좋은데 2차 아니면 3차에다가 잘못 적용하면은 그런 PPM은 그걸 되게 잘 해놓은 건데 2차, 3차를 별로 이렇게 리고러스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얘를 근사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2차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2차 함수잖아. 예. 근데 파라볼릭이잖아 분명히.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좀 더 과장되게 그려보면은 좀 더 과장되게 그려볼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넓이는 물론 같다고 칩시다. 예. 넓이는 대충 보니까 진짜 같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 사각형 넓이랑 뭐 요게 가리키는 넓이랑 같다고 치면은, 근데 만약에 넘겨줘야 될 양이 요 정도라고 쳐. 그러면은 적분에서 음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음수가 된다는 소리가 뭔 소리야? 이쪽으로 더 넘어온다는 소리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리미테이션을 걸어줘요. 예. 되게 인공적이죠. 예. 2차 함수로 근사시키는 것도 일단 좀 그런데, 일단 그렇다고 치는데, 예. 저게 밑으로 내려주면은, 예. 뭔가 리미트를 걸고, 뭔가 수식, 모델에 이런 게 들어가는 순간, 예. 결과가 좀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익스포넨셜하게 근사하면, 최대 장점이죠. 0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죠. 익스포넨셜은. 예. 이 아저씨가 요 사이에 그걸 찾은 거예요. 익스포넨셜 함수를 근사하면 되겠는데? 라고 찾은 거죠. 예, 그래서 익스포넨셜이 좋아 라고 하고서는 2000년 논문을 개선해. 물론 2000년 논문에는 그거 말고 1998년 논문에다 아이디어를 하나 더 추가해요. 사실은. 예, 뭐냐면은 1998년까지 논문은 물방울, 그러니까 같은 그 스피시스가 충돌하는 것만 다루었다면은 2000년 논문에서는 물방울하고 에어로졸이 충돌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해보자 라는 논문이 사실 2000 논문이에요. 그래서 2000 논문이 원래 제목이 뭐 2디멘저널이라는 답이 아마 논문 제목에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2디멘저널 어쩌고 들어가고 뭐 플럭스 메서드 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2디멘저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두 개의 스피시스에 대한 충돌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잘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물방울하고 에어로졸뿐 아니라 물방울하고 얼음 같은 것의 충돌을 계산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해두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서 그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사전 배경 지식을 알고 코드를 들여다보면은 아마 코드가 그래도 완전히 블랙박스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모르면은 이제 와서 물어보면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코드를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군 하고 읽어보고, 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에 접합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인풋이 넘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스가 들어간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널은 미리 계산해 놨고, 예, 그 논문에 보면은 첫 번째 그래서 얼마만큼 빠지고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그 빠진 것을 어디다가 얼마만큼 분배해 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파트 1, 파트 2로 계산 결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그 코드 자체는 잘 돌아가요. 근데 그 코드가 사실은 한 98%쯤 완전하고 약간의 2% 정도쯤에 보충해 줄 게 있는데, 보충 안 해줘도 모델은 잘 돌아가서 여러분은 그냥 그 코드 갖고 돌리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코드는 그 보트 스킴을 조금 더 낮게 고쳤습니다. 조금 더 결과가 좋아지게 고쳤는데, 뭐 우리 그 정도까지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원본 스킴으로 해도 뭐 충분히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없이 잘 돌아가요. 테스트 해봤어요. 질문 있나요? 이런 내용이 그렇죠? 해봐야 알겠는? 말을 좀 뒤지면 해보면 하나도 모르겠는. 지금 위에 쌓인 익스포넨셜 뷰를 쌓인 그 면적이 네. 얘가 여기 이쪽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미는 거를 저희가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마 요 두 개의 이웃한 빈을 익스포넨셜리 근사할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로 근사할 때 아마 이 식을 쓸 겁니다. A 익스포넨셜
예, BG 이 축을 G축이라고 했을 때 우리 플럭스 스킴 하는 것처럼 어드벡션 스킴이라고 대충 치고 여기를 G라고 했을 때 이 코디네이트를 G라 물론 노멀라이즈 된 코디네이트 쓸 겁니다. A하고 B를 찾을 거예요 아마. 그럼 값이 두 개가 있어야 A하고 B를 계산하겠죠. 요거하고 요 다음 빈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해야 되니까 요 두 빈을 근사시켜서 익스포넨셜리 아마 근사를 할 겁니다. 익스포넨셜리 근사를 해서 사실은 여기서 익스포넨셜리 근사를 할 때 두 가지 전략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요 가운데 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요 가운데서 요 점을 지나고 가운데서 요 점을 지나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보트 스킴의 2000년도 스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Z가 요 값일 때 그 센터 값을 지나고 Z가 요 값일 때 요 센터 값을 지나도록 해서 요 A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근사합니다. A하고 B를. 예. 그런데 사실 우리는 플럭스 베이스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 뭐냐면은 얘를 요 값을 예를 들어서 1번, 요 값을 2번, 요 값을 3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적분을 했을 때 요 전체 토탈 매스가 나오고, 예, 2번하고 3번까지 했을 때 exponential bg, dg 했을 때 요 그 다음 번의 매스가 여기 나오도록 하면은 조금 더 우리 플럭스 메서드의 어떤 철학에 조금 더 근접한 답이 될 것 같죠? 이해가 되나요? 요거는? 그렇게 될 것 같죠? 사실은 보트 스킴의 2000년 논문은 요 가운데 센터점을 지나게 A, B를 찾게 돼 있고 저는 어떻게 수정했냐면은 예, 요 면적이 요 면적과 같아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A하고 B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 두 개 찾아야 되는 개수 A하고 B 두 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수정해서 쓰고 있고 뭐 어떤 경우에서는 둘이 사실 비슷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그렇게 수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 근사가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니까 플럭스 메서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분포가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얼마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럼 얼마가 넘어가야 되느냐? 예, 그게 이제 보트 2000년 논문에 나와 있고 예, 그걸 이제 손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예, 그러니까 요 값이, 아이고, 예, 요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좀 더 짜잘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예를 들면 적분할 때 얘는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컬리하게 인크리징하는 매스를 가정을 해요. 예, 지오메트리컬리하게 인크리징하는, 그러니까 지수함수로 증가하는. 그래서 매스축을 아마 그냥 쓰지 않고 여기다가 로그를 취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등간격으로 가겠죠? 그죠? 예, 지수함수로 증가하는 것에 로그 취하면 등간격으로 가겠죠? 그런 걸 가정하고 아마 수식을 전개해 나갈 거고요. 예,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넘어가야 될까? 뭐 생각해보면 사실 뻔합니다. 이거 그 뭐랑 뭐에 저기 할 거냐면은 생기는 건 m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2g짜리고 여기 4g짜리인데 생긴 게 예를 들어서 2.1g이라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2.1g이면은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야 되겠죠? 그죠? 웬만하면 거의 남아 있어야 되겠죠, 여기? 극단적으로 만약에 4g에 매우 가까운 결과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거의 다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 생긴 m에 비례하도록 예, 값을 결정하면 됩니다. 예, 뭐 읽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답이 그럴 겁니다. ln m의 i 플러스 1 마이너스 ln m의 i분의 예, ln m 마이너스 ln m의 i인가? 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프랙션이. 예, 그러니까 여기 전체분의 예, 요 매스의 차이만큼. 예, 그만큼이 요만큼이 요 값이 되고 그거를 적분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그렇게 해야지. 질문. 들어도 모르겠고 하면 더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가 이제 2주 남았는데 남은 2주 동안 요게 모델에서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다고 처음에 학기 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될 거라는 희망이 조금 생기고 있는데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컨덴세이션 테스트 해보고 컬리전 각각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예요. 컨덴세이션 아까 테스트 할 때 그랬었죠. 기본적으로 얘가 모델이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매스가 실제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충 T에 대해서 QC는 이렇게 증가하고, 근데 T에 대해서 NC는 일정하면은 일단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죠. 네, 컬리전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컬리전은 T에 대해서 QC가 일정해야 되고, T에 대해서 NC가 확 감소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진짜 정확하게 라고는 이제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 경험상 코드를 잘못 짜면 첫 번째 모델이 안 돌아가든가 모델이 돌아가면은 일단 이렇게라도 나오면 웬만하면 잘 맞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델이 틀렸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모델이 틀렸는데 이렇게 나와? 그럴 리가 없어. 예, 이렇게 나오면 대충 모델이 잘 맞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면. 웬만하면 그래요. 컨덴세이션 과정 중에서는 근데 약간 좀 고민할 게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곧 우리가 어널리틱 솔루션은 사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답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컬리전에서는 애석하게도 어널리틱 솔루션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이니셜 분포를 되게 이상한 걸 줘요. 이니셜 분포랑 컬리전 커널을 이상하게 줘요. 컬리전 커널을 아까 했던 뭐 파이의 R제곱, R 더하기 R제곱, 그게 되게 물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복잡한 컬렉션 커널이에요. 생각해보면 터미널 벨로시티가 대충 크기가 작을 때는 제곱에 비례하고, 얘 1승이고 여기는 뭐 루트에 비례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대충 그냥 아주 대충 1승에 비례한다고 칩시다. 이쪽에 근데 R 제곱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대충 어떻게 되냐면 크기에 한 2.5승에서 5승이니까 2.5승에서 한 4승 정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넌리니어한 스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비례하는데 레이디어스에 뭐 대충 3승 정도쯤에 비례하는 계산 결과니까 이게 굉장히 넌리니어한 스킴이에요. 그래갖고 계산이 잘 안 맞아요. 뭐가 삐끗만 해도 이제 계산이 안 맞거든요. 되게 넌리니어한 스킴이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삐끗만 해도 이제 계산이 안 맞고 와장창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컬렉션 스킴을 되게 이렇게 쉽게 근사시켜 버려요. 계산이 잘 나오게. 아까 그런 그걸 우리가 하이드로다이나믹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하이드로다이나믹하게 놓지 않고 대충 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널리틱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있으면 컬렉션 스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대충 이상하게 짠 스킴에서는 맞는데 그 진짜 리얼이라는 말은 안 되고 그런 하이드로다이나믹 커널에서는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 코드를 이상하게 짜면은, 예, 아까 얘기했지만 하이드로다이나믹한 경우에는 되게 넌리니어 해가지고 코드가 조금만 실수하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널리틱 솔루션이랑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가까운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오면 대충 맞아요. 얼마만큼 맞구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안 맞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와. 와장창 이상하게 나와. 그러니까 한 번은 컨덴세이션만 켜보고 한 번은 컬리전만 켜보고, 컬리전 켜볼 때는 굳이 뭐 W도 다 필요 없죠. 그냥 초기 분포만 주면 되겠죠. 초기 분포 주고 와장창 해보면 될 거고, 특히 컬리전을 테스트해 본다고 하면은 뭐 처음에 조금 약간 작대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너무 작으면 아무도 컬리전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뭐 적당히 센터가 뭐 한 15 정도, 15 마이크론 정도쯤 되도록 이제 분포를 주고 런을 해보면은 컬리전 금방 바닥바닥바닥 일어날 겁니다. 컬리전은 그리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테스트 해보면 돼요. 런타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테스트 해보면은 물방울의 개수가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쯤? 그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때까지 질량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토탈 매스는 당연히 컨저브가 돼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코드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